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시나리오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희곡과 시나리오를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천상시계입니다. 천상시계. 자, 이것은 시나리오죠. 글의 종류가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입니다. 뮤지컬. 뮤지컬 대본 기억나죠? 뮤지컬은 음악과 그리고 무용과 그리고 연극이 다 있는 종합 공연물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납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가문당 보니까 S 참 나오죠? 이게 뭐죠? 장면 번호죠. 장면 번호. 희곡에서는 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희곡에서는 장에 해당되는 것. 간의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 가문당 벽 치고요. 자, 세종이 한양은 중국의 북경과 위도가 다르다. 24절기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 법.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이 나라 조선이 중국의 역설을 받아쓰고 있으니 왕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조선만의 독자적인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 어찌 조선을 자주국가라 말할 수 있으랴. 자주국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세종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주국가가 되는 걸 바라는 거죠. 모두 듣거라.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간의대 사업의 목적이죠. 예, 전하. 노래가 나왔습니다. 노래 이게 뭡니까? 뮤지컬 대본의 특징이죠. 춤과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뮤지컬은요. 연기뿐만이 아니라 연극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춤과 노래가 나오는 것이 뮤지컬 대본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학조선의 기틀을 다질 때 조선의 위상과 농업진흥을 위해, 자, 뭐를 위해? 조선의 위상과 농업진흥을 위해 간의대 사업의 필요죠. 간의대 사업의 필요성. 간의대 사업의 필요성은 조선의 위상과 농업진흥을 위해서 간의대 사업을 추진하겠노라. 명하노니 황희, 맹사성, 박연은 예 전하 고전을 조사하여 필요한 이론을 확립하라. 장영실 이천은 각종 기계와 기구를 발명 제작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하라. 자, 백성을 이롭게 해라. 여기서 백성들을 이롭게 해라. 여기 나오죠? 백성을 이롭게 하라고 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사상이 있어요. 사상, 어떤 사상? 첫 번째 백성, 애민사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사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거죠. 실용적 사상.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상이니까 실용적인 사상이다라는 거죠. 대신들은 대답하며 나와 명을 받는다. 학자들 모여 함께 회의한다. 남은단도 별표 치십시오. 송나라 원나라 자료를 모두 뒤져라. 신라 경주 첨성대, 고구려 평양 점성대, 고려 개경의 만월대 천문 관측 이론을 밝혀 내세 우리 손에 달렸다. 내 손으로 만들자. 이게 뭡니까? 내 손으로 만들자. 자주성이다. 자주성. 주체적 자주성. 천체를 관측하는 의기를 만들자.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간의대를 만드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의 시험 단계 합창단 등장 3명이 3개의 환을 가지고 간의를 형상화. 주천도가 새겨진 적도환. 12지를 100으로 나눈 백각환, 중심과 수직으로 사유환을 만들고 규형은 속을 비워 상하로 움직이게. 보이는가? 뭐가? 별이 보이는가? 장영실이 관측한다. 됐습니다.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지금 이 뮤지컬 역시도 시공간의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공간의 제약이 있죠.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합창단이 나와서 함으로써 지금 학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대신하는 거예요. 합창단이 등장함으로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창단의 역할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내용,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지금 이 뮤지컬의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다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창단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쪽 넘어가요. 334쪽입니다. 자, 와, 별을 관측할 수 있다네. 간의 등장이요. 왜? 관측 실험이 성공했으니까 이제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서 한성의 위치를 측정하여 보거라. 한성은 북측 위도 38도입니다. 좋구나, 좋아, 만족감이 있죠? 자, 합창단 남자들이 졸고 있다. 갑인년 6월 초하루. 종소리 안 들려 인정인 줄 아무도 몰랐네. 성문을 못 닫았네. 씹어 알리는 종직이 깜빡 졸았다네. 곤장을 쳐라. 자, 왜 종직이가 깜빡 졸았다라는 건 종직이가 졸면 종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거죠. 시간 알리는 것이. 그게 어떻다라는 거야? 그것을 뭐 하겠다? 극복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자, 영실 뭐라 그럽니까? 물시계 라운다표표. 물시계의 잣대를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아서 시간을 알려주는 완전 자동 15장치. 완전 자동 물시계. 이게 뭐야? 작용무잖아. 완전 자동이라고? 예, 자네 제정신인가? 이것이 명나라의 것, 이것이 아랍의 것. 겉으로 보이는 그림만으로 어찌 원리를 알아낸단 말인가? 시계의 원리는 국가의 1급 비밀이라는 걸 모르는가? 시계의 이미. 자, 보세요. 지금 완전 자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싶다. 어렵다 싶다.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계가 왜 1급 비밀이냐면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어야 군대에서 작전할 때 몇 시에 간다 그러면 한꺼번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우리 5분 있다가 공격한다 이랬는데 누구는 10분 있다 오고 누구는 1분 있다 오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전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랍이 만들고 명나라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명나라와 조선이 대등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발명은 이루어지는 것. 아랍인, 중국인이 해낸 발명, 우린들 못할 소냐? 진취적인 태도. 마음단. 물은 일정하게 떨어진다. 구슬도 떨어진다. 구슬이 널뛰기를 하여 판을 들어 올리면 인형의 팔로 종을 칠 수 있다. 스스로 종을 칠 수 있다. 항아리에서 항아리로. 자, 기억으로 묶으세요. 숟가락을 건들면 쇠구슬이 떨어진다. 종을 치면 북을 치고 다음에는 징. 자, 이게 뭡니까? 작용루의 작동 순서. 이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영상이 나오죠. 작용루, 설계도 등장, 노래에 따라 과정 화면으로 영실과 학자들 나누어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 영상부터요. 자, 모두 노래 부르죠. 물 내리는 항아리가 넷이고 물 받는 항아리가 둘이라. 큰 항아리에서 작은 항아리로 물이 떨어져 잣대가 올라가며 지렛대와 쇠구슬을 건드려 구슬이 떨어져 구르며 기계장치 튕기느라. 15장치 움직이네. 시각을 알리는 종을 치네. 경을 알리는 북을 치네. 점을 알리는 징을 치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작용루의 원리를 영상과 노래로 알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영상과 노래로
작용의 원리를 알기 쉽게 표현했다. 이것이 영상을 사용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영상과 노래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작용루의 원리를 알기 쉽게 표현한다. 작용루라 명하거라 시계가 알아서 종을 친대요. 자 여기서 보면 작용루라 명하거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만족스러울까요?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만족스럽죠.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겠죠? 그럼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비언어하고 반언어 기억나요? 비언어 반언어 혹시 기억나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게 희곡에서 그리고 연극에서 희곡과 그리고 시나리오 뮤지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반언어는 뭡니까? 반언어가 말하는 것은 억양이라든가 강세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도 너 밥 먹었니? 이 말이랑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길을 가다 선생님이 넘어졌어요. 그걸 보고 민근이가 막 웃어. 선생님이 너 재밌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 재밌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 죽을래 이런 뜻이죠?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민근이한테 묻습니다. 너 재밌니? 이건 정말 재밌니라고 묻는 거죠. 이런 게 반언어예요. 비언어는 뭡니까? 억양 강세가 아닌 뭡니까? 표정이라든가 손짓, 몸짓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작용루라 명하거라 이런 거 말해서 느껴지죠?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 이건 비언어적 표현이죠. 비언어. 반언어 미안합니다. 반언어. 자, 시계가 알아서 종을 친대요. 고맙습니다. 우리도 알고 싶어 조선의 표준시 24절기 시간은 궁 밖에도 흐른답니다. 무대 바닥의 노랫말에 따라 앙부일부가 형상화된다. 궁 밖에서도 시간을 알 수 있는 휴대용 앙부일부가 꼭 필요합니다. 백성들 앙부일부를 보며 4시 삼각이군 새참 나가세 하지구먼 눈에 거시기 하러 가세 하지에서 동지까지 정오에서 자정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요술 솥단지 12시에 만나요. 종묘 앞에서 하늘 담은 솥 시반을 만드세 남극에 영침을 꽂으면 생기는 해 그림자로 시간과 절기를 알 수 있는 만능 역법 시계입니다. 세종의 발명품 호명에 따라 영상이 뜬다. 간의, 혼천의, 자경루, 천상시계 옥루 조선의 간이대 사업 완성을 선포하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세종과 장영실이 여러 가지를 발명했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요. 136쪽에 두시면 소단 한눈에 보기 들어갑니다. 자, 소단 한눈에 보기 들어갔더니만 15세기 조선이 배경이고요. 자주국가 확립과 농업진흥을 위해서 천문 관측기구를 발명해냈다라는 것. 중요한 대사를 노래로 표현했다. 반언어적이며 비언어적인 표현이 잘 드러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합창단의 간의 형상화, 종직의 처벌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무대 영상 기술을 도입하여 관객의 이해를 돕고 극적 효과를 높인다. 영상을 사용하는 이유는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들의 구성입니다. 자주국가를 이루기 위해 세종이 간의대 사업을 추진한다. 학자들이 차례 수축과 장영실, 이천 등 과학자들의 제작기술로 간의를 완성했고 장영실의 완전 자동 물시계인 작용루를 만들었고요. 장영실의 궁궐 밖의 백성들을 위해 절기와 시간을 알 수 있는 휴대용 물시계인 앙부일구, 세종이 간이대 사업의 완성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기뻐한다라는 거죠. 일구가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배경,
간해는 조선 세종 14년, 자경무 세종 16년, 안구일구 세종 16년에 장영실 등이 만들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천문과 역법은 하늘의 아들인 중국의 천자만이 알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답니다. 천자라는 것이 하늘의 아들이야. 하늘천의 아들 자자니까. 그러니까 중국만이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종이 조선에 독자적인 천문 관측 기구를 제작할 것을 명한 것은 조선의 자주성이 드러나고 드높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뮤지컬 대본에서 중요한 건 반언어와 비언어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반언어와 비언어가 나온다라는 건데 134쪽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34쪽으로 갑니다. 134쪽 오른쪽 아래 더 알아두기 보이시죠? 더 알아두기 한번 살펴봅시다. 반언어, 비언어적인 표현. 반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억양, 장단, 길고 짧은 것, 음색, 강약 등을 통해 언어의 부수적인 뜻을 더하는 것이고, 비언어적인 건 몸짓, 표정, 눈짓, 손짓, 태도, 옷차림 등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반언어는 언어의 하나의 종류죠. 강세라든가 억양 이런 것들, 억양, 강세, 강약 이런 것들은 다 언어의 부수적인 뜻을 더하는 것이고, 비언어적인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보세요, 선생님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야, 우리 현아 정말 착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선생님이 현아 정말 착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정이 같아 달라요. 표정이 다르니까 느낌이 다르죠. 바로 이것이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언어하고 비언어를 둘 다 사용합니다. 알았죠? 두 개 다 사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마이노트에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 소단음 확인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